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잠재의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에서는 그의 잠재의식에 관한 모든 지식과 통찰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강연과 세미나 30여 권의 책을 저술했고 박사의 설명대로 따르면 목표했던 바가 전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를 경험한 여러 사람들의 정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며 모두 증명되었습니다. 박사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운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변화할 힘은 개인의 마음속에 있으며 잠재의식의 힘을 활용하면 더 나은 변화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의 초월자에서도 이 잠재의식의 힘으로 많은 성공과 부를 이뤄내고 번영과 행복을 얻어낸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1부 잠재의식의 힘을 깨워라를 중점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재의식에 많은 관심과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를 꼭 권해드립니다. 잠재의식에 부의 아이디어를 심어라.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재물이 많아야만 부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정반대다. 부유하다고 느낄 때만 부를 끌어들인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함정이다. 먼저 믿음의 도약을 해야 한다. 상상한 만큼 부자가 되리라 기대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원하는 것을 끌어올 수 있다. 시대에 따라 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으나 본질은 하나다. 돈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다. 돈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아름다움, 호사, 풍요, 안정감, 세련됨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더 풍성하고 행복하며 경이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럽다. 세상의 풍요를 누릴 운명과 고난을 겪고 박탈감에 시달린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진짜라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 내 것이 된다. 내면의 영적인 힘과 존재는 이미지, 느낌, 믿음이 되어 잠재의식에 새긴 의식적인 생각에 따라 일상생활 속 조건과 상황을 조성한다. 지금 손에 쥔 게 없는데 풍요로움과 부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다. 반드시 부자가 되리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훈련하는 사람은 부를 손에 거머쥘 수밖에 없다. 핵심은 마음과 생각을 훈련하는 것이다.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할 때 마음 훈련이 시작된다. 마음 훈련이란 진심 어린 믿음과 의견, 이상, 열망을 살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다. 누구든 마음을 훈련할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해야 한다. 돈을 원한다면 돈과 친하게 지내면 된다. 돈과 가깝게 지내면 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다. 돈이 순환하면 시대는 번영한다. 돈을 전 세계 국가의 재정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라.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듯 돈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순환할 때 경제도 건강하다. 반면 돈만 있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돈만을 쫓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도 아니다. 돈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두는 건 실수이자 잘못된 선택이다. 돈만 바라보면 균형이 무너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산다.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태어났다. 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방면에서 평화와 조화가 깃들길 소망한다. 그러니 대담하게 아름다움을 누리며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요구해야 한다. 세상에 용기와 믿음, 사랑, 선의, 기쁨이 없다면 어찌 살아가겠는가.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라. 잠재의식은 두 가지 아이디어 중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명심하라. 잠재의식은 전제가 진실인지 거짓인지와 관계없이 신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 많은 사람이 어릴 적에 프로그래밍된 부정적인 사고 패턴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꿈이 지나치게 원대하다던가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그거 못해 라는 말을 자주 들어 자기 패배적인 태도가 생겼을 수도 있다. 이처럼 어렸을 때부터 우리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조건화되었다.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거나 거스르는 법도 모른 채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여 왔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잠재의식으로 전달되어 일상적인 경험으로 표출된다.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기에 부정적인 타자 암시로 고통받았던 경험은 흔하다. 부모님, 친구, 친척, 교사, 동료 등 부정적 암시를 주는 사람들은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들이는 건 잠재의식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길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내용의 자기 암시를 걸어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 재조건화 기법을 통해 잠재의식을 건설적으로 재구성하지 않으면 과거 잠재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인상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정적인 사고로 인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땐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재구성하면 된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곧 삶의 패턴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사고와 믿음을 막는 부정적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암시를 거부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긍정적인 사고 패턴으로 바꿀 능력이 있다. 통증 혁명의 저자인 존 사노 박사는 자신의 환자 중 약 80%가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 TMS에 시달리는 걸 발견했다. 긴장성 근육통 증후군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근육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사노 박사의 이론에 따르면 잠재의식은 고통스럽고 억압된 감정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해 신체의 특정 부위의 혈류를 감소시켜 환자가 감정 대신 고통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사노 박사는 화근 기법 등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방법들을 처방했다. 그러자 환자의 80%가 통증이 사라졌다고 답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한마디로 사람은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품은 생각대로 행동하고 경험하며 표현한다는 뜻이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법칙이다. 생각과 느낌이 운명을 빚는다.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빈곤을 면치 못할 것이다. 번영하리라 생각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릴 것이다. 의식은 삶의 유일한 창조력이다. 생각과 느낌,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은 나의 모든 경험을 창조한다.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뜻이 같다면 품은 생각이나 느낌은 진실이든 거짓이든 좋든 나쁘든 간에 외부 세계에 표출된다. 그러므로 선택은 내 생각에 달렸다. 운명을 빚고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 잠재의식은 무언가를 강제하는 특성이 있다.
잠재의식은 만물을 움직이는 동력이므로 전능하며 영적인 힘이 있다. 내면에는 무한한 힘이 숨쉬고 있고 무한한 힘은 실패를 모른다. 그 힘에 반하거나 도전하거나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도구가 바로 화건이다. 불을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화건의 목적은 우리가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존재하는 영원한 힘과 정신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자연 그 자체가 조화롭듯 조화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사랑과 평화를 떠올려 보자. 사랑과 평화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안에 살아있다. 하지만 사랑과 평화가 마음에 흐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충만함과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가정과 일을 비롯한 삶의 면면에 조화가 깃들도록 요구해야 한다. 손만 뻗으면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화건이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불을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화건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화건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화건한 내용을 실현한다. 믿음의 깊이로 화건의 효과가 판가름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빚이나 청구서가 쌓여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작물을 기르는 농부는 잡초가 아니라 작물에만 온 신경을 쏟는다. 선함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필요한 것을 모두 마련해주는 영원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면 결핍과 한계에 관한 생각이 생기를 잃는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다음을 확언해보자. 영적인 힘을 믿는지 아닌지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압니다. 매사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내 생각을 진리와 일치시킵니다.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와 흡사한 미래가 펼쳐지리라는 것을 압니다. 마음이나 잠재의식이 느끼는 대로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각으로 잠재의식에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요 운명의 주인입니다. 생각과 느낌은 곧 운명입니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화근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뜰 수 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 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다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창하며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이다. 타인이 더 많은 부와 행복을 누리기를 바랄수록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긴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명품 브랜드가 즐비한 베버리 힐즈의 한 상점을 구경하고 있을 때였다. 멋지게 차려입은 한 여성이 다가와 이 가게의 주인인 론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자신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수많은 고객에게 사랑받는 유명 인사가 된 비결을 들려주었다. 매일 아침 영업을 시작할 때마다 다음에 화관을 대내는 것이었다. 이 가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축복받고 번영이 넘쳐나고 영감을 받아 부유해집니다. 한 의사는 다음 학원을 반복적으로 대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화근을 만드는 방법. 이 책에서 주로 무한자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를 종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부른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자조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있는 자를 부동의 동자, 시동자라고 불렀다. 나는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러기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에 문장에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라고 말하지 마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은 느낄 수 있다. 상상력으로 잠재의식을 지배하라. 확언을 하나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야만 잠재의식은 힘을 발휘해 결과물을 내놓는다. 확언은 결국 정신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체계화하는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것이다. 마치 직접 겪는 것처럼 마음에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그리는 게 시각화 기법의 요점이다. 건축가는 자신이 짓고 싶은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완성된 건물의 모습을 상상한다. 심상과 사고를 떠올리는 과정은 건물의 본을 뜨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건축가의 심상은 도면 위에 투영되고 하청업자와 인부는 필요한 자재로 건물을 짓는다. 건축가가 그린 도면에 건물이 완벽하게 부합할 때 작업은 끝이 난다. 소망을 이루고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리면서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보라. 이렇게 하면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음 시각화 기법을 사용해보자.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춘 후 원하는 만큼의 돈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어떤 집에 살지 상상해보자. 커리어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비전을 마음속에 그려보자. 무슨 옷을 입었을지, 어떤 차를 탔을지 상상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나의 모습과 나로 인해 기쁨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마음속에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채워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 잠재의식이 그 그림을 외부 세계에 실현한다고 주장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 정말 생각한 대로 된다. 간절한 욕망은 잠재의식의 나침반이 된다. 소망에 비전, 믿음을 더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잠재의식은 내가 원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믿는 걸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과 부자가 되리라는 뚜렷한 비전과 이미 부자이거나 조만간 부자가 되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합치는 게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다음을 따라 잠재의식을 작동시킬 수 있다. 1.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명확하게 그려라. 2. 상상하는 바가 이루어지리라고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에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라. 긍정적인 감정은 현재의식이 품은 이미지를 잠재의식으로 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다. 3.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손에 쥐는 느낌을 대표할 수 있는 단어나 문구를 떠올려보자. 내 거다, 감사합니다 등의 짧은 문장이면 충분하다. 4. 편안한 상태에서 긴장을 풀고 원하는 모습으로 살거나 원하는 걸 하거나 상상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와 문구를 반복해보자.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분을 느끼자. 돈이 많길 원한다면 부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이다. 매일 최소 3번 15분 이상 위 단계를 따르면 원하는 걸 얻으리라는 믿음을 강화할 수 있다. 원하는 모습이 되거나 원하는 일을 하거나 원하는 것을 가진 기분을 충만하게 느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 그 기분을 오롯이 느끼다 보면 소망이 이루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상태에 이른다.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는 건 이미 가지고 있기에 더 바라지 않는 상태라는 뜻이다. 그러면 잠재의식 안에서 창조된 대상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다. 곧바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리라고 계속해서 가정하면 그 내용은 반드시 현실에 펼쳐진다. 믿는다고 입 밖으로 말한 내용은 다짐과 내면의 믿음을 반영한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증거이자 예언이다. 믿음은 그 대상을 끊임없이 불러들이기 때문에 어떤 의식 상태에서 있든 결국 언젠가는 밖으로 드러난다. 믿음에 딴지를 걸고 도전하고 의문을 품고 분석하려는 현재의식을 차단하라. 잠재의식의 힘에 온전히 기대야 한다. 오감의 세계를 떠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나의 깊은 자아를 믿어야 한다. 깊은 자아를 오롯이 인정하고 그 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 특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잠재의식에 명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반드시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 돈은 나를 거쳐 끊임없이 흐를 것이다. 바닷가에서 물을 뜬다고 가정해보자. 와인잔을 가져가면 와인잔만큼만 물을 뜰 수 있다. 어떤 사람은 4리터짜리 물통을,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가서 물을 뜬다. 하지만 아무리 큰 통으로 물을 뜬다고 할지라도 바닷물이 고갈되지는 않는다. 바닷물은 차고 넘친다. 쌓아두기 위해 돈을 벌려고 하지 마라. 저축보다는 현금의 흐름에 집중하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꿈꾸던 일을 할 만큼 현금이 충분하게 흐르는 것을 원하라. 교육, 기술, 운송, 커뮤니케이션 등 자원 없이는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인생을 완전하게 즐길 수 없다. 인생을 즐기려면 돈이 든다. 하지만 꿈을 이루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의 돈은 낭비다.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보다 쉽다고 말한다. 이 과장된 표현의 요점은 인생의 목표를 부의 축적으로 삼으면 자아 실현이 불가능하며 삶을 즐기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거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지 않으면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은 돈은 낭비하는 돈이다. 힘을 얻고 꿈을 쫓으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끊임없이 내 삶에 흘러야 한다. 세상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황금률, 즉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금률은 생명의 원리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했으면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황금률을 잊지 마라. 다른 사람의 돈을 뺏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제로섬 게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성공에 관해 질투할 필요도 없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아. 다른 사람의 성공을 기뻐하면 나 자신의 성공도 끌어당긴다. 다른 사람들과 나는 하나로 통합된 전체에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경쟁이 아닌 창조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부는 인간의 독창성의 산물이므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뚝딱 창조된다. 그러므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재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대신 나 자신을 위해 노력하라. 자아를 실현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함으로써 타인을 도울 수 있는 부를 창출하라. 생각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뜻대로 흐른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모든 해답과 해결책은 자기 안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 타인을 비난한다. 생각, 아이디어, 믿음,
행동의 주인이 되면 모든 외부의 장애물을 물리칠 수 있다. 긍정과 선의가 잠재의식의 힘을 키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를 얻는 것 그 이상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건강 상태가 좋고 개인적, 업무적, 인간관계를 튼튼히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지적, 정서적, 영적 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뜻한다. 진정한 삶의 목적은 바로 지금의 삶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잠재력이 실현된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표현하고 우리를 둘러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하는 일을 최고로 잘하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대개 자신이 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이고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데 많은 투자를 쏟아붓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성공한 사람이라 여긴다. 대개 이들은 딱히 부를 적극적으로 쫓지 않는데도 매우 부유하다. 이들은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열정을 추구하다 자연스럽게 부를 얻었다.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라. 인간을 유일무이한 창의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머리, 심장, 손, 즉 생각, 느낌, 행동이라는 능력의 조합이다. 이 책에서 나는 주로 심장, 특히 소망, 신앙, 감사 등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잠재의식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 영성의 근원, 우리가 소망의 씨앗을 심는 땅,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의 원동력이 바로 잠재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존재가 되려면 머리, 심장, 손, 이 세 가지 기능을 전부 합쳐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세 가지 기능 중 한두 가지 기능만 연결짓는 데 그쳐 기회를 놓치고 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기 위해 현재의 의식을 끌어들여 놓고는 정작 잠재의식이 소망의 대상을 보여주면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조로의 기회를 얻고도 그 기회를 쫓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세 가지 기능을 한데 합쳐 큰 꿈을 꾸고 창의적이면서 분석적으로 생각하고 확신에 차 행동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간다. 이들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라 확신한다. 세상을 뒤흔들어 움직이게 하고 황금 같은 기회가 주는 축복을 받는다. 이 책에서 나는 소망을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특히 소망, 신앙, 기대, 감사 등 긍정적인 감정을 써서 소망을 잠재의식으로 전달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불안, 두려움, 분노,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피할 것을 권했다. 성공과 실패를 구분짓는 것은 결단력과 끈기다. 자산, 교육, 타고난 능력, 영향력 있는 배경 등 어느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순 없다. 끈기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평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자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역경을 겪으면서도 끈기를 기른다. 크나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재능, 교육,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더라도 끈기를 핵심 능력으로 가졌던 경우가 많다. 또한 결단력 있는 사람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다. 이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단점과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찾아낸다. 이들은 힘들게 노력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으며 반대자들을 마주해도 결정을 꺾지 않는다. 결단력 있는 사람은 가장 심각한 빈곤과 장애도 극복한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마음은 창조력의 원천이지만 창조하려면 생각 이상의 것, 즉 행동이 필요하다.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의 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다.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잠재의식에 소망을 심었다면 자신과 타인의 행동이 필요하다. 잠재의식 단계에서 할 일은 비전을 유지하고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주는 선물을 받은 후에는 자신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선물은 잠재의식 속 생각을 통해 나에게 전달된다. 선물은 현재의식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현실의 나에게 주어진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선물을 받은 즉시 행동하라. 지금 바로 행동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뜻한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주체적으로 움직여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나 실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다음은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이다. 공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지금 행동하라. 진취적으로 주도하라. 조건, 사람, 상황 등이 나타나 변화를 일으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과거에 했던 일이나 저지른 잘못을 걱정하지 마라.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능한 최고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라. 더 나은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상황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 행동을 취하라. 부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놀랍거나 색다른 단계를 찾아 헤매지 마라. 지금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긍정적인 태도로 성공하리라고 굳게 믿어라. 긍정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좌절하지 마라. 좌절은 부정적인 생각의 증거이기에 결핍과 제한을 초래한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한다는 개념은 현재 자신이 속한 위치를 뛰어넘는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현재 맡은 직무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거나 고객이 지불한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현재의 직무 또는 사업을 넘어 더 수익성 높고 보람찬 기회를 얻을 수 있다.